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 원내 대변인입니다. 새누리당 조금 전 원내 대변인이 정윤희 문건이라고 적어놓던데요. 정윤회 문건입니다. 별걸 다 가리고 싶어 하는군요. 정윤회 문건을 정윤희 문건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정윤회를 정확하게 정윤회라고 이름하셔야 됩니다.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참으로 적반하장입니다. 새누리당의 운영이 보이콧. 그 이유가 뭡니까? 새누리당은 왜 청와대 상임위인 운영위를 보이콧하는 것입니까? 청와대 직무와 관련된, 청와대 비서실과 관련된, 청와대 경호와 관련된,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전실과 관련된 상임위, 그것이 바로 운영입니다. 왜 새누리당은 청와대를 감시하기 위한 운영위를 보이콧하는 겁니까? 청와대 운영위 보이콧이 새누리당의 청와대 감시하는 운영위 보이콧이 가장 문제입니다. 아주 철통 수비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를 위해서, 정윤회를 위해서, 청와대 비선 라인을 위해서 새누리당이 철통 보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통 방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에 와야 합니다. 자료 다 가지고 와야 합니다. 문건 가지고 와야 합니다. 청와대가 말했다고 하는 7인의 감찰 보고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새누리당이 운영위를 보이콧하는 겁니까? 그리고 왜 청와대를 철통 방어하는 겁니까? 오늘 언론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이중대인가? 새누리당은 정윤의 이중대인가? 새누리당은 십상시 이중대인가? 새누리당은 권력 감투의 이중대인가? 그리고 검찰은 청와대의 호위무사인가? 검찰은 정윤회 씨의 호위무사인가? 검찰은 십상시의 호위무사인가? 검찰은 민정수석실의 호위무사인가?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 언론이 그런 평가를 할 때면 국민은 어떤 평가를 할지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국회의 시작은 운영위이고 국회의 끝은 법사위입니다. 19대 국회를 아무리 찾아봐도 국회 과정 속에서 운영위를 안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19대 국회 초유의 사태입니다. 운영위를 하지 않겠다고 떼쓰고 버티는 새누리당.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민생이 급하다면 운영위 하면서 동시에 상임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싫어, 저것만 할래. 요즘은 어린애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싫어, 저것만 할래. 새누리당 집권 여당으로서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새누리당에서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예산 대폭 증액했다. 그러면서 진주의료원과 상관없는 마산의료원 신축 예산, 마산의료원 신축 예산 대부분을 말하면서 경상남도 공공의료 예산 대폭 증대했으니 진주의료원 공공의료 경상남도가 나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만 귀를 막고 그리고 무지한 줄 알았더니 새누리당까지 또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지방 어려운 문제를 왜 정부가 책임져야 하느냐, 그리고 왜 대정부 투쟁의 수단으로 이야기하느냐. 새누리당은 모든 깊게 싸우는 거로만 보입니까? 진주의료원, 공공의료 정상화하자는데 그게 새누리당이 앞서서 막고 나설 일입니까?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 공공의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앞장서겠다는 겁니까? 진주의료원은 국비가 200억 원이나 투입된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그리고 설립 주체는 경상남도이지만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물을 지었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의료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200억 원 투입된 공공의료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방의료원을 설립을 지원하고 또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진주의료원을 설립하고 소위 먹튀하는 도지사 그대로 두라는 뜻인가요? 새누리당도 동의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도 했고 복지부의 매각을 승인하지 말라고 국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새누리당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주시의회와 경남도의회 용도 변경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에 승인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올 1월과 10월에 경남도에 승인 요청을 반려했으나 보건소 확장 이전 및 공공보건사업 확대 방안 등을 보완했기 때문에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주시의회와 경남도의회 용도 변경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도의회의 용도 변경은 보조금법에 따라 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처리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강력히 제기합니다. 불법입니다. 승인 없이 용도를 변경하면 보조금법 제23조 위반으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중한 사안입니다. 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서부 경남 지역에 국비가 2014년 30억에서 2015년 165억으로 증액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주의료원이 없어진 서부 경남 지역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예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진주의료원 자리에 공공청사가 들어서면 그것은 공공의료 파괴의 상징이 될 것이고 국민들에게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말살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청와대 몰카시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2부속실에서 몰카시계를 구입했습니다.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녹음하고 얼굴도 찍어두기 위해서랍니다. 얼굴을 찍으려면 비디오로 찍으면 되지요. 얼굴을 찍으려면 촬영기로 찍어야죠. 그렇게 상대 허락 없이 몰카로 얼굴과 이야기를 녹음하겠다고요? 그러면 대통령 움직임 하나하나 다 그렇게 찍어뒀던 건가요? 그러자 또 당황스러웠는지 이것은 연설기록 비서관실에서 구입해야 하는 것을 잘못 기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이쪽이 기재해야 될 내용을 저쪽이 기재하고 이래갖고 청와대가 어디 국민이 믿고 맡기는 일하는 곳입니까? 제2부속실장 안봉근 부속실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연설비서관실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제2부속실에서 몰카시계를 왜 구입했는지, 그리고 이런 것 해서는 안 된다, 책임지고 자리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라가 떠들썩한데 그리고도 가만히 있으니 참으로 신기한 구조
집중 궁궐입니다. 임명진 목사가 쓴소리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 안 바뀌면 나라가 불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명진 목사가 경제민주주의도 안 되고 국민 통합도 안 지켜졌다. 인사파동으로 시작해서 세월호 참사를 겪더니 정윤회 게이트로 큰 혼란에 빠졌다. 김기춘 문고리 3인방 물러나야 된다. 새누리당의 윤리위원장이었죠. 임명진 목사가 이렇게 말한 것 깊이 새기십시오. 경제민주화, 국민 대통합 안 지켜졌다. 인사파동으로 시작해서 세월호 참사를 겪고 정윤회 게이트로 청와대가 대혼란에 빠졌다. 문고리 3인방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누리당 계열에서 나오는 쓴 목소리를 꼭 가슴에 새기길 당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새누리당은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스스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 언론의 박관청 경정이 국민이 놀랄 비밀 폭로할 수도 있다 라고 인터뷰를 하고 바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박관청 경정, 그 무서운 검찰에서 어떤 수사를 받고 있을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국민이 놀랄 엄청난 비밀을 폭로할 수도 있다. 나는 자크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충성했는데 그것에 회의가 온다. 이런 언론 인터뷰를 하고 그날 밤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박관청 경정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회유가 있을까? 얼마나 무서운 압박이 있을까? 얼마나 무서운 협박이 있을까? 참으로 걱정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청와대, 그리고 암투의 정점도 청와대, 그리고 이곳이 기록된 것도 청와대, 그리고 이곳이 나오게 된 것도 청와대. 청와대가 암투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호위무사로 수습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이중대로 모든 창고를 막고 있습니다. 국회마저 막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보이콧, 새누리당의 운영이 보이콧, 규탄하는 바입니다. 진주령 관련한 자료는 여러분께 좀 더 4장에 걸쳐서 자료가 되어 있으니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관련해서도 대형마트 의무 휴업에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 과연 현장을 제대로 보고 한 판결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날만이라도 전통시장은 사람들이 꼬입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그날만이라도 골목 상권엔 사람들이 꼬입니다. 시장 상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자본금, 은행비까지 넣어서 가게 열었다. 그런데 우리는 장사가 안 된다. 열심히 벌어야 한 달에 80만원, 100만원 벌면 잘 번다. 그래서 월세 내고 나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 작은 소상인들의 절규를 우리 법원은 현장에서 보았는지요. 대형마트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소송을 내셨습니까? 대한민국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열심히 살려는 사람 모두 함께 윈윈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형마트의 소송 관련해서 저희 당의 입장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